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각도기님 휴가여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장이 정말 안 좋아서 힘이 축축 빠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굉장히 세게 연이어서 며칠 연속으로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위주로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여전히 계속되는 만큼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되는 그런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매도세가 지금 연이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특별히 수혜받는 뭐 방산이나 이런 쪽 원전이나 이런 쪽 아니면 수출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고요. 수출주가 사실상 이제 미국향 수출주가 연초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상태라서 최근의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쪽에서 급락이 좀 나왔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대부분 오늘 대폭 좀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 하락했고 코스닥은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그리고 9월 초도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그 두 번의 급락 이후에 짧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하락세로 가고 있으면서 그때의 저점까지 향해서 지금 막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오늘 이제 투자 수급별로 보면은 이제 개인만 역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7,300억 정도 개인이 매수했고 코스닥에서 870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 5,300억 코스피에서 매도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만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팔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수급의 영향이 좀 골고루 반도체 전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특별히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대형 악재들이 좀 나온 영향 은 이해는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업종들은 전반적인 수급 영향 때문에 좀 하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5,300억 매도했고 코스닥도 840억 순매도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2,4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통신업종이 KT가 8% 오르는 영향에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십 이후에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자사주 소각도 1조 원 규모로 장기적으로 발표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두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요.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차도 그 관세 영향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최근에 단기에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기존의 방산주, 게다가 한국항공우주는 우주항공까지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주도 트럼프의 수혜를 비롯해서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워낙 그 스페이스X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스페이스X를 투자하는 비상장 그런 ETF가 하루에 막 60%씩 막 급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주항공이 글로벌리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콕 집어서 언급했던 한국 조선업 경쟁력, 조선업과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던 만큼 조선주의 강세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단기에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네요. 어디까지 이제 상승이 될지. 펀더멘털 상승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가파르고 단기에 반영을 했는데 또 그만큼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 상승세가 이어진 후에 조정이 나올지는 참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보다는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주도 오늘은 좀 상승을 했는데 한화투자증권이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오늘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네요. 사상 첫 8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한국 그 빗썸 같은 어플에서는 1억 1천만 원대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 뭐 빗썸이나 어디죠? 빗썸과 그 하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그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도 오늘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비트죠. 네, 그리고 오늘 하락 업종은 정말 많은데 일단 FNF가 10% 하락하면서 섬유유복이 꼴등을 했고요. 의료정밀석
섹터에서도 KC텍과 DI가 9%, 7%대씩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반도체주의 하락을 반영을 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에서 뭐 HMM, 대한통운, 흥하해운 이런 해운주들, 그리고 진에어, 티웨이, 제주항공 같은 항공주들도 같이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화학 섹터에서는 전통 중국 관련된 롯데케미칼, 송원산업, OCI, 금호석유 이런 화학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이제 금양,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같은 회사들이 오늘 6에서 8% 사이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또 코스맥스나 토니모리 같은 이런 화장품주들도 오늘은 9%, 7%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참 각 섹터, 오늘 크게 하락한 섹터가 사실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각각에서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 더욱더 투심을 좀 망가뜨렸던 일부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그루드랩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상 증자를 또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면서 둘 다 20%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수혜 업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아직 대통령에 된 것도 아닌데 벌써 준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다시 재탈퇴하겠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리 기후협정은 사실 16년에 오바마 때 이제 비준했다가 16년에 트럼프가 되자마자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바이든이 재가입을 했고, 이제 또 트럼프가 다시 또 내년 1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다시 또 재탈퇴한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또 아시아나 이제 유럽 쪽으로 LNG 수출을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했었는데, 이것도 다시 이 조치도 취소하겠다, 그러면서 향후에 미국의 LNG 수출이 활발해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국내 조선사도 수혜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최근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노코, 항공우주, HVM 이런 회사들 급등하고 있고, 오늘 조선주의 상승세도 뭐 삼성중공업, 뭐 동성화인텍, 한화엔진, STX엔진 같은 기자재들도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겠다고 했죠. 재건 관련주들 뭐 삼부토건은 상한가를 갔고요. 현대에버다임,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계열사 중에 좀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서 4.4% 상승해서 끝난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이제 스페이스X에 배터리 공급을 의뢰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기존의 배터리 사용처가 이제 IT나 이제 EV, ESS 인데 이 이상으로 좀 우주항공 영역까지 확장되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EV용 배터리 스펙으로는 우주 사업에 적용을 할 수 없고, 우주 산업에 적용되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사양을 요구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개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도 이제 여러 공급사들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리비안 쪽으로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삼성 SDI에서 리비안에 이 원통형 2170 배터리를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LG엔솔이 4695 신규품 배터로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6년 하반기부터 5년 동안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폴란드의 대규모 ESS 프로젝트에 도전을 한다라는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LG엔솔이 이제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주도하는 ESS 사업에 5,700억 규모로 입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설계부터 뭐 시공, 시운전까지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26년도 6월부터 이 ESS는 가동할 예정이고요. 폴란드 전력공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상 향후에 추가 발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환 흐름을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LNF 같은 이제 테슬라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 이외의 2차 전지는 대부분 좀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마찬가지고, 뭐 금양, 포스코홀딩스, WCP, 솔로스 첨단 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엔캠, 뭐 포스코 퓨처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오늘 국내 이제 반도체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3%대 중후반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SMIC가 오늘 한 4% 또 추가로 상승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관세 60% 매기겠다 하면서 중국을 트럼프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한국 반도체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중국 반도체가 관세 타격 이런 걸 받았었는데, 그때 오히려 자국 반도체주는 강세를 주가가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 반도체 국산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트럼프 2기 때도 마찬가지로 1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가속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MI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100%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또 모건 스탠리에서 이 메모리 공급 과잉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려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사실 이런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한 번 모건 스탠리가 쏘아 올렸네요. CXMT 같은 이제 중국 업체의 캐파 증가로 메모리 공급 과잉이 유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기존의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에도 여러 번 언급됐던 근거였는데, 오늘 또 한 번 언급이 되면서 다시 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22.7%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의 유일무이한 벤더로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MLB라는 이제 기판 납품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금요일날 정말 황당한 공시가 나오면서 주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지난주 내내 저희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를 한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찌라시가 계속 돌았었는데, 요게 금요일날 오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일단 오후 한 4시 50분경에 신규 시설 투자 4천억 규모로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MAB 같은 기존의 엔비디아 향으로 잘 나가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부족한 만큼 증설을 한다는 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 4천억 규모의 캐펙스 증가 공시가 나오자마자 시간외로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주주들이 당연히 호재로 인식하면서 주가를 매수를 한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외 장이 6시에 끝나죠. 6시 한 40분경에 새롭게 공시가 나옵니다. 제이오 주식을 2,600억 규모로 양수를 한다. 네, 제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기업으로 기존에도 이제 보도상으로 이쪽이 인수 후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사실화되었고요. 지분 33%를 30%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을 한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동시에 제이오 주식 취득한다라는 공시와 동시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5,500억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조금 알려졌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것 같아서 상당히 희석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2천만 주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식 대비 32% 정도 규모이고요. 예정 발행가가 27,000원대인데 오늘 이 주가를 하회를 해서 아마 실제 발행가는 27,350원, 요 예정 발행가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희석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호재성 증설 공시를 이 시간에 주문이 들어가는 4시 50분경에 하고, 그때 호재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장 끝나고 갑자기 이런 악재 두 가지를 터뜨리면서 주주들에게 참 혼동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차라리 동시에 공시를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뭐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시간차 공격을 안 했어도 이런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5천억, 5,500억 규모로 했다는 거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희석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사실상 5,500억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기업의 돈이 5,500억 들어오는 거라서 회계적으로는 사실상 똔똔이거든요. 기존 주주들이 전부 다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식을 더 받는다면 지분율의 변동도 없고 다 괜찮은 건데, 다만 기존의 ROE대로, 기존의 이제 사업성을 유지하는 대로 같은 사업성을 신규 자금으로도 창출할 수 있다면 굉장히 뭐 사실 똔똔이지만, 이렇게 제이오 같은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없는 신규 사업을 인수를 한다는 거는 이전의 수익성을 새로운 자금 5,500억 규모로는 유지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희석 효과가 더 부각돼서 악재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주주들의 시간차 공격으로 혼동도 했고, 이런 대규모 유증을 했고, 또 본업과 관계없는 신사업에 돈이 쓰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주주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MLB라는 상당히 좋은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에 반해서 굉장히 좀 거버넌스까지 좀 의심을 들 만한 이런 공시들을 연이어 타격을 하면서 좋은 회사가 여러 투자자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좀
탈락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리포트를 냈는데요. MAB 생산 확대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EV 사이클 하락 국면에서 JO를 인수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 시너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가장 안 좋을 때 이 베어 케이스로 가정했던 목표가가 21,000원인가 봅니다. 이 21,000원을 시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가가 전일 종가가 31,700원이었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34%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22%대 하락을 했으니까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다른 증권사들 의견도 이스페타시스의 이번 공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서도 잉그루드랩이 26%대 하락을 했고요. 그 모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가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이제 미국향 수출로 주목을 받았던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투, APR,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등등 여러 이제 뷰티 업체들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이 419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4% 하락을 했고 전 분기 대비도 10%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부터 사실 화장품주들이 그동안 K-뷰티의 이제 미국향 수출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균열이 3분기 실적부터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4분기에도 3분기 대비해서 추가로 매출이 10% 감소한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억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55% 하락했고 전 분기 대비도 5.5% 하락을 했습니다. 모회사 코스메카 코리아도 당연히 급락을 했겠죠. 3분기 매출액 발표했는데 전 분기 대비 12% 하락,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6% 하락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상승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계속 3분기, 4분기 역대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향 화장품 수출 급증 이런 투자 포인트를 여전히 끌고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좀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4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국가의 법인별 매출액을 보면 한국이 매출액이 24% 늘었고요. 중국이 26% 감소, 미국이 2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면 한국 법인이 150% 증가해서 이익 레버리지를 상당히 좀 누리고 있지만 미국의 영업이익은 56% 감소해서 오히려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향 수출이 좋아야지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포인트를 끌고 갈 텐데 최근에 좀 실망스러운 실적들을 좀 발표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잉그루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이외의 다른 업체들도 주가 하락을 좀 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15%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다이치 산쿄의 ADC 관련된 SC 피하주사 제형 계약이 있었죠. 그 이후에 오늘도 추가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증권사들에서 좋은 리포트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CT에서는 다이치 상쿄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현재가가 4,870엔인데 6,700엔을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과의 SC 제형 협업을 통해서 투약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주사할 수 있는 이 간편함 때문에 N02 이외의 다른 약물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존의 알테오젠 주주들이 갖고 있던 투자 포인트 점점점 현실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국내의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하나의 약품에만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약품으로 확장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호재성 계약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기존 대형주는 좀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올라간 것도 많고 좀 반대였습니다. 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8%나 급등을 했고요. 인벤티지랩도 거의 8% 상승했고 한미약품도 5% 상승하면서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오늘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특히 메디톡스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14%나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쉬운 이야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하락세가 계속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4.6% 연초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8월 초, 9월 초 그때의
주가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관련된 폐지하겠다 그 발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뭐 돌턴 이란 사모펀드에서는 한국의 이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향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법 개정안이 되면 한국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를 담고 향후에 사모펀드 업체들의 투자 기회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뭐 올해 안에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당 대표가 이야기한 만큼 한국 시장의 이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없었던 이제 세금인데, 내년부터는 도입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막았다라는 측면에서 호재라기보다는 생길 수 있는 악재가 없어졌다라는 측면 정도의 효과를 있었던 것 같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이 좋지 않았던 흐름들을 좀 굉장히 많이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이게 되면은 향후에 좀 외국인의 지금과 같은 매도세가 조금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각동기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